안녕하세요. 투자식가자 김피비입니다. 달러 폭락 이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최근에 2025년 들어서 계속 달러가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반등하려고 하다가 또다시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 지지선까지 지금 이제 도달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주요 지지선까지 추가 이탈하게 되면은 더 하락 쪽으로 크게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크게 더 폭락할 수 있는 이런 임계점 가격대 구간이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급격하게 달러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준비하거나 뭔가 달러의 이제 필요성을 느끼셨던 분들이 달러로 많이 이제 환전을 해놓으셨는데, 달러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야, 경제 어려워질 줄 알고 달러 사놨더니 완전 떡락해서 지금 당황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러의 전망을 알아보려면 왜 떨어졌는지부터 알아야 이게 전망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인부터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일단 이 달러가 떨어진 원인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재정 적자와 부채가 폭증하면서 미국 정부의 어떤 재정력이, 기초 체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정부 지출이 너무 과다하니까 결국 투자자들이 신뢰가 떨어지게 되죠. 이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달러 가치의 하락을 유발했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이제 요인들인데, 두 번째로는 이제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 투자하고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미국 화폐인 달러에 투자를 하는 트렌드에서 지금 탈달러화 트렌드, 탈미국화 트렌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연준이 금리도 인하하고 정치적인 개입이 이제 지금 돼서 뭐 이제 달러가 떨어졌다, 뭐 이런 이제 이유들도 거론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대체 안전자산인 금이나 스위스 프랑 쪽으로 이제 좀 선호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원인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3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이 되면서 지금 달러가 떨어지고 있는 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왜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에서 다른 화폐로 환전을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수천조 수백조 단위로 하고 있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고, 달러의 수요가 떨어지니까 달러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자산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달러도 떨어지고 나스닥도 옛날 같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이 자금의 수준이 굉장히 기형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건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쭉 나열한 지표예요. 근데 미국 경제는 여러분들 세계의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가 이렇게 100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를 4개로 쪼개봤을 때 미국이 전 세계 한 25% 정도의 경제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증시는 얼마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전 세계 규모의 75%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은 전 세계에서 4분의 1 수준인데 75% 정도 수준을 미국 증시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미국 증시가 굉장히 버블이거나 내지는 사람들이 너무 미국 증시에만 치중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수준이냐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의 증시의 규모를 합친 것보다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이제 증시 규모가 61 트릴리언 달러라고 써 있는데, 미국의 증시 규모가 61이라고 하면 중국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 다음으로 경제 대국이 이제 중국인데도 불구하고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본도 굉장히 큰 경제 대국인데 6밖에 안 돼요. 미국보다 10배 차이가 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증시의 과열이 좀 이제 진정이 되려고 하는 트렌드가 생기면서 미국 쪽에 있는 자금이 다시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런 트렌드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지금까지 미국 주식을 투자하려면 달러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서 다른 화폐로 환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 달러도 뭔가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리포트를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 유출량을 보게 되면 202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량이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이었어요. 유출량에 비해서 유입량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유입량보다 유출량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미국 쪽으로만 너무나도 많이 크게 집중이 됐었고, 나머지 모든 국가들의 유입량을 합친 것보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월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동안 미국에만 집중을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달러가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 나스닥 쪽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나스닥보다 코스피가 지금 더 잘 나가요. 코스피보다 항생이랑 독일 닥스 지수, 우리나라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더 괜찮다라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는 곳들이 더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 증시만 날아가고 나머지 모든 국가들이 상승을 못했잖아요. 그때랑 트렌드가 지금 정반대가 됐어요. 미국 빼고 나머지 모든 국가들이 더 강세를 보이는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 앞으로 달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게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보려면 과거의 사례들을 찾아보면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이때 당시에는 미국이 아니라 신흥국 쪽 트렌드 위주였어요. 그래가지고 주식들도 미국 주식들보다는 신흥국 주식들이 좀 더 잘 나갔던 시즌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달러가 계속 이제 쭉쭉쭉 떨어졌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까지도 달러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미국 증시보다 다른 국가의 증시가 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관심 대상이었기 때문에 외국 쪽 화폐로 돈이 몰려들고 외국 쪽 증시로 돈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금융위기가 시작된 후에 바로 어떻게 됐냐면 달러가 바로 엄청나게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9년까지 금융위기가 끝날 때까지 달러가 폭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트렌드가 하락 추세였다고 하더라도 달러가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같은 것들이 시작되면 단숨에 그 하락 추세를 잡아먹을 정도의 상승이 나오더라. 추세 전환이 한 번에 이루어지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나 프랑, 스위스 프랑, 그리고 이제 일본의 엔화 이런 이제 안전자산,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암묵적으로 내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안전자산들이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의 자산들이 상승하게 되면은 경제위기의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달러는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나머지 프랑과 엔은 지금 상승 추세인 걸 감안했을 때 확실히 경제 위기의 어떤 그런 전조 증상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달러가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경제 위기가 터지면 다시 그 하락했던 부분을 다 잡아먹고 올라갈 가능성은 확실히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사실 경제 위기가 언제 터질 거냐라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은 사례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이미 달러, 프랑, 엔 요 이제 세 가지 화폐들은 위기가 오면 크게 오른다. 그러니까 달러도 떨어지는 지금 추세가 오고 있더라도 경제 위기가 한번 터지면 크게 날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3번과 2번은 같은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탈하는 이유는 글로벌 탈달러, 글로벌 탈미국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서 사실 같은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달러가 위협을 받고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 자, 2000년 당시에 세계 무역 점유율은 미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밖에 안 그려져 있죠. 파란색이,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점유율이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미국과 무역 점유율을 많이 하는 국가들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데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 러시아도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었습니다. 2000년만 해도. 근데 24년 정도가 지난 2024년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다 빨개졌죠, 색깔이. 중국이 전 세계 무역 최고의 국가가 돼버렸어요. 실제로 2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미국은 무역의 성장률이 167%였는데 중국은 무려 1200%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는 순간 메이드 인 차이나가 트렌드가 돼버린 거예요. 저마저도 지금 화웨이의 헤어드라이기를 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중국의 제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나 뭐 메이드 인 저머니 이런 이제 독일 제품들에도 중국 제품들이 곳곳에 다 들어가요. 완제품 속에 중국 제품들이 부품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전 세계 트렌드를 완전히 지금 지배해 버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다가 달러의 점유율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위안화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상 팩트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괜히 극단적으로 관세 정책을 펼쳐서 뭔가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유 있는 관세 정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중국이 이렇게 무역도 점유를 하고, 무역을 점유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무역에 쓰여지는 화폐인 달러를 안 쓰고 위안화를 쓰게 이제 압박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전 세계의 이제 트렌드를 점령하게 되면 사회주의를 이제 아무래도 주입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이제 세계적인 이제 경제 전문가나 정치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이런 이제 의미로 지금 관세 정책을 시작했지 않았나라고 이제 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결국은 미국이 위협을 받게 되면은 미국의 화폐도 위협을 받게 되고, 미국의 화폐가 위협을 받게 되면 미국의 체제인 이 자본주의 체제마저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경제 위기는 계속 뭔가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달러 사놓기에는 뭔가 부담이 되고 달러는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이제 경제 위기도 대비하면서 달러도 떨어지는 것도 방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구독자분들 중에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달러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달러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달러만 사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달러, 엔화, 스위스 프랑, 원화 골고루 이제 배분해서 담아 놓으면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도 대비가 되면서 이제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집중하는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 리스크도 방지를 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제가 달러, 원, 엔화 정도를 말씀드렸고 나중에 추가해서 프랑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차피 경제 위기가 오면 엔, 프랑, 달러 다 올라가요. 뭐 10% 올라가냐 20% 올라가냐 차이지 사실 다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달러에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달러가 너무 하락하면서 뭔가 좀 이제 불안감을 이제 느끼실 수가 있는데, 엔화, 프랑 이렇게 다 같이 담아 놓으신 분들은 사실은 큰 어떤 그런 이제 불안감을 못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세네 개 정도의 화폐에 균등해서 배분해 놓으시는 게 가장
어떤 화폐 리스크 방어, 경제 위기 리스크 방어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심지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3년 동안 약 3년 동안 계속 주식을 매도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워렌 버핏이 가장 집중 투자하고 좋아하던 애플마저도 지분의 3분의 2를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모든 전반적인 주식을 3년 동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본 주식마저도 매도를 쳤냐? 아닙니다. 일본 주식은 오히려 5년 전부터 매집을 하고 있어요. 순매수 포지션입니다. 즉, 왜 일본 주식을 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원자재 시장이 핫할 거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엔화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엔화의 저평가와 에너지주의 저평가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일본의 상사 주식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버핏 형은 70년간 거의 무료 리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진짜 자기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포지션 같은 것들 궁금하면 다 얘기해주고 이렇게 막 주주총회에서 다 얘기해주고 뭐 이거 다 이제 워렌 버핏이 어떻게 투자한지가 전 세계적으로 다 공개가 되잖아요. 거의 실질적인 무료 리딩방을 70년 동안 운영해줬는데 아직도 투자자들은 이제 자기 멋대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엔화의 저평가를 워렌 버핏도 전망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달러에 몰빵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자산은 균등 배분하는 게 최고예요. 원화를 빼고 달러, 엔, 프랑 이렇게 갖고 가시거나 아니면 원화를 추가해서 33%씩 이렇게 뭐 달러, 원화, 엔화 이렇게 갖고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특정 자산의 노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건 결국 경제 위기 대비하는 목적에는 어긋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위해서 안전자산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 이런 경제 위기 함께 대비하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이런 전략들도 같이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많은 구독,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